지수방정식과 관련 지어지는 그러한 문제 형태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얘랑 관련된 형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밑이 서로 같아질 수 있을 때의 지수 방정식이야.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좌변과 우변이 같다 꼴로 주어진 게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정식은 어떠한 좌변의 결과가 이 꼴 우변의 결과랑 같을 때의 그 미지수 값을 구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형태는 밑이 서로 같아질 수 있는 꼴로 만들 수 있는 방정식. 어떻게 보면은 a의 fx제곱이 이꼴 a의 gx제곱이랑 같다의 꼴로 바꿀 수 있다면 얜 어찌 풀 거냐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그러니까 거의 10문제가 나오면 한 9문제 정도는 요 앞에 이러한 전제 조건은 있어.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닐 때란 전제 조건은 있어. 그러니까 밑의 전제 조건이 대부분은 나와 있어요. 대부분은. 그럼 이럴 때 얘랑 같다면 우린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A 같으니까 fx는 gx랑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될 거예요. 그쵸?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두 번째 유형은 지수를 같게끔 할 수 있을 때야. 지수가 서로 같을 때. 그러니까 A의 fx제곱이 밑은 서로 다른데 요 지수가 서로 이렇게 같게끔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 역시 전제 조건은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다. 또 B는 0보다 크고 B는 1이 아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 값이 같다면 그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A랑 B가 서로 같으면 일단 둘은 같은 거겠죠. A랑 B랑 같으면 둘은 같은 걸 거야. 그쵸? A랑 B랑 같으면 된다. 그런데 그거 이외에 하나가 더 있어. 뭐가 있죠? 이 fx의 값이 얼마면? 0이면 A의 0제곱은 1이고 B의 0제곱도 1이었잖아요. 그래서 fx가 지수가 0이 되면 그러면 두 값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유형이고요. 문제 내 세 번째 유형은 항이 3개 이상 있는 방정식. 얘는 항이 2개잖아요. 그런데 항이 3개 이상 있다. 라던가 또는 공통항이 2개 이상 있다. 이런 형태는 우리 함수할 때도 했었잖아. 뭐를 이용해서 풀었다? 치환해서 문제를 풀었다 였죠. 보통 A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었다. 그래서 지수방정식의 유형은 이 하나, 둘, 세 개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은 이 유형으로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것처럼 보이죠? 실제 문제도 간단해요. 문제도 굉장히 간단해. 요거 이용해서 자 문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네. 네. 자 지금 잘 보고 있는 거죠? 네. 정원 학생 잘 보고 있는 거 맞지? 보니까 막 손을 막 움직이는데 네. 필기하는 건지? 필기하는 거겠죠? 필기한다고 믿고 있을게요. 자 5-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을 만족하는 실수 x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3의 x제곱 곱하기 2의 2 마이너스 x제곱이 걔가 6의 x제곱이래요. 일단 지수방정식은 맞아. 지수방정식은 맞는데 우리가 지수 풀 때 이 작은 습관, 항상 지수의 밑은 소수로 바꾼다 였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6의 x제곱은 6은 소수가 아니니까 얘를 2의 x제곱 곱하기 3의 x제곱 바꿀 수 있을 거야. 그쵸? 이렇게 바꿔버리면
어쨌든 3의 x제곱은 0은 아니란 말이야. 항상 지수의 값은 0보다 크잖아. 우린 방정식에서 0이 아니면 양변을 그 값으로 나누어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3의 x제곱으로 양변을 나눠버리는 순간 이 형태는 2의 2-x가 2의 x제곱이랑 같다. 아, 이렇게 돼버리네요. 그럼 얘는 몇 번째 유형이다? 첫 번째 유형인 거죠. 밑이 서로 같은 거야. 그럼 밑이 서로 같으면 지수도 서로 같으면 되는 거 아니냐. 밑이 서로 같으니까 아하 2-x가 x랑 같다는 얘기죠. 그럼 x는 1이 되네요. 아, 쉽다 그쵸? 아, 이런 식의 문제들입니다. 굉장히 쉬워요. 두 번째 2의 x 더하기 1제곱 곱하기 3이 걔가 3의 2x 더하기 1이래요. 이렇대요. 요거 약간만 일단 좀 간단하게 바꿔볼까? 그나마 간단하게 바꾸면 2의 x 더하기 1제곱은 2의 x제곱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2의 x제곱 곱하기 2 곱하기 3이 3의 2x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3 이렇게 돼서 3, 3은 지워질 수 있는데 이 형태를 봤더니 얘는 밑이 서로 다르죠. 얘는 밑이 2고 이건 밑은 3의 제곱인 9인 거야. 그럼 밑이 다르죠. 지수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 x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2의 x 더하기 1제곱인 거야. 지수와 같다는 얘기는 fx랑 gx가 완전히 일치할 때를 말하는 거거든. 그럼 얘는 밑도 달라요. 밑도 다르고 지수도 다른 경우야. 그럼 밑과 지수가 둘 다 다른 경우야. 걔는 여기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말한다면 얘는 어떤 꼴인 거냐면 A의 fx제곱이 B의 gx제곱이랑 같더라 이 형태인 거거든. 엄밀히 말하면. 그럼 이건 뭐냐? 나는 분명히 지수방정식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누구냐면 지수방정식의 탈을 쓴 로그 방정식이에요. 이건 로그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밑도 다르고 지수도 다르면 이땐 어떻게 푸느냐? 항상 로그의 값을 풀 때는 양변이었죠. 양변에 로그를 씌워서 문제를 푼다. 얘는 지수방정식을 가장한 로그 방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그 방정식입니다. 자, 이제 얘를 풀기 위해서 양변에 로그를 씌워줄게요. 양변에 로그를 씌우면 주어진 식의 로그를 씌웠어. 그럼 뭐가 되죠? 얘에다 로그를 씌우면 로그 그 다음에 2의 x제곱이니까 더하기 로그 2 일단 이렇게 쓸게요. 는 그럼 우변은 로그 3의 2x제곱이다. 밑이 10인 로그를 씌운 거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서의 요 지수는 앞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이 값은 앞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앞으로 보내버리면 얘는 x 곱하기 로그 2 더하기 로그 2는 2x 곱하기 로그 3 이렇게 되는데 이건 방정식이죠. 우리가 보통 방정식을 말할 때는 무엇에 대한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하고 싶은 미지수가 x면 x에 대한 방정식인 거고 구하고 싶은 미지수가 t가 된다면 t에 대한 방정식인 거거든. 그럼 얘는 뭐야? x에 대한 방정식이고 그럼 x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인 거다? x에 대해서는 1차식이잖아요. 1차 방정식이죠. 1차 방정식 어떻게 풀죠? 1차 방정식은 삐리리리 x 이꼴 블라블라 블라의 꼴로 고쳐서 x는 동그라미 분의 세모다라고 놓고 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당연히
이 형태로 바꾸는 건 이건 1차 방정식의 기본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x 넘겨주고 상수 우변으로 넘겨서 좌변을 x로 묶어버리면 이 삐리리리 얘는 뭐가 들어가는 거니? 로그 2. 그 다음에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2 로그 3 x 이렇게 될 거고요. 우변은 넘겼으면 마이너스 로그 2가 되겠죠. 그래서 x의 값은 로그 2 빼기 2 로그 3분의 마이너스 로그 2다. 뭐 안 예쁘니까 요거 둘 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해볼까요? 그러면 분모는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로그 2 로그 3 빼기 로그 2라고 쓰면 되고요. 분자는 로그 2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아 얘는 로그 방정식인 거고요. 로그 방정식이고 그것에 대해서 양변의 로그를 씌우면 그냥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었던 거야. 그래서 요 형태는 그냥 지수 방정식은 아닌 걸로 생각은 할게요. 자, 세 번째 문제. x의 루트 x제곱이 걔가 루트 x의 x제곱이랑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단 x가 0보다 크대요. 일단 살짝만 더 바꿔볼게요. 이것은 x의 그냥 루트 x제곱이다 라고 그냥 쓰면 될 거예요. 이렇게는 얘는 x의 2분의 1제곱이니까 x의 2분의 1제곱의 x제곱이다. 그럼 x의 2분의 1x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몇 번 꼴로 볼 수 있는 거다? 첫 번째 꼴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밑이 서로 같거든. 그럼 밑이 서로 같으니까 x가 2분의 1 x랑 같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요거는 좀 변종이에요. 무슨 변종이냐면 대부분의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이 조건이 있다라고 했잖아. 밑의 조건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다고 대부분은. 근데 뭘 주의해야 되냐면 그 대부분이 아닌 문제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밑의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주의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 문제인 거죠.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밑의 조건이 아니야. 밑의 조건은 0보다는 크면서 1이 아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얘는 x가 1이 아니다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는 그럼 x가 1이 되는 경우에도 성립하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표시해 놓고 뭐라고 쓰면 되겠다? 밑의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x 이꼴 1일 때도 생각해야 된다 라고 써주면 돼요. 밑의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거야. 명확하다는 얘기는 0보다 크면서 1이 아니다를 말하는 거고 1이 아니다란 말이 없으니까 1일 때는 따로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방정식은 뭐가 되는 거다? xx 같으니까 루트 x가 2분의 1 x가 되는 0보다 큰 x를 먼저 구하고요. 그 x 제곱해서 2차 방정식 풀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x4가 나옵니다. 물론 0도 나오겠지만 0은 이거에 위배되죠. 그 다음에 x가 1일 때를 생각해 봤더니 x에 1 집어넣어봐요. 두 값 같잖아요. 그러니까 x는 1도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1과 4가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이제 지우고 그냥 네 번째 문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네 번째 문제에서 x 더하기 1의 x제곱이
3의 x제곱이랑 같더라. x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x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얘는 몇 번째 유형인 거야? 두 번째 유형인 거야. 그러니까 지수가 서로 같은 경우인 거죠. x, x 지수가 같은 경우인 거죠. 그럼 지수가 같으면 얘는 두 가지인 거잖아. 첫 번째, 밑이 서로 같으면 두 값은 같은 거다. 그러니까 밑이 같아지려면 x는 2가 되면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와 두 번째, 밑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지수가 얼마면 0이 되면 두 값은 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x가 0이어도 되는데 0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0과 2라는 두 개의 x값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것은요. 지수방정식 중에서 무엇에 대해서 다룬 거냐면 1번과 2번의 요 형태에 대해서 다루어 봤고요. 그 다음에 그 형태 중에서 이와 같이 미체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한 문제도 풀어봤고, 그리고 얘랑 얘가 짬뽕된 밑도 서로 다르고 지수도 다른, 그것은 사실은 지수 방정식이 아닌 로그 방정식이었다까지 다루었는데, 그럼 이제 뭘 하면 되는 거야? 치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지수 방정식은 끝나는 거예요. 자, 5-2번입니다. 5-2번. 이제 치환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치환. 첫 번째,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2제곱 빼기 32가 0이래요. 항이 3개죠. 항이 하나, 둘, 3개. 항이 3개 이상인 경우, 뭐 아니면 공통항이 2개 이상 있을 때 보면은 2의 x제곱으로 표현 가능한 게 2개가 있잖아. 이와 같이 항이 3개 이상이다. 공통항이 2개 이상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고, 지난 시간에 했던 최대 최소 구할 때도 이와 같이 요 상황에서는 치환해서 최대 최소를 구했었죠. 얘만 방정식인데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린 이걸 풀려면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서 얘를 t에 대한 새로운 방정식으로 만들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버리면 그럼 이 식은요 t의 제곱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4t죠. 마이너스 32는 빵이다. 아하, t 막 8 t 더하기 4가 0인데, 자, 치환하면 반드시 범위가 생긴다. 그러니까 치환한 순간 범위를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아. 일반적으로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어떻게 되죠? t값은 0보다 큰 값이 되죠. 지수는 항상 양수니까. 그래서 t의 값은 항상 양수가 돼야 된다. 결국 얘를 만족하는 양수 t값은 8밖에 없잖아요. 그럼 t가 8이란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푸는 것은 요 방정식을 푸는 게 문제였고요. 이 방정식은 무엇에 대한 방정식이야? x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x값을 구해야 돼. t가 8이란 얘기는 x는 3이란 얘기잖아. 오, 끝났다. 그렇죠? 첫 번째 개 쉽죠? 자, 두 번째 문제 2번. 2 플러스 루트 3의 x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루트 3의 x제곱이 걔가 4가 된대요. 이 방정식을 풀래요. 일단 봤더니 항이 하나, 둘, 3개야. 항이 3개면 치환한 것 같은데 공통인 게 없단 말이야.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랑 얘의 관계를 잘 보면 이 둘은 서로 역수관계예요. 이 둘은 서로 역수관계야. 두 개는 서로 역수관계예요. 네, 이제 역으로 물어볼게요. 얘들아, 이게 왜 역수관계지? 이게 왜 역수관계야?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거의 한 90% 학생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 얘의 역수를 구해보면, 그러면 유리화를 해서 편례수를 곱해서 확인하면 얘가 됩니다. 거의 90%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가망이 없어요. 왜 가망이 없냐면, 문제 풀 때마다 그러면 계속 역수를 씌워보면서 확인을 할 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야. 서로 역수관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는 1초 정도면 돼요. 둘이 왜 역수일까요? 만약에 A라는 수와 B라는 수가 역수면 서로 역수야. A랑 B가. 그럼 역수끼리 곱하면 얼마죠? 역수끼리 곱해주면 1이 되잖아요. 왜 역수인 거야? 얘랑 얘를 곱해보라고. 곱하면 얼만데? 1이잖아요. 그쵸? 합차공식에 의해서 두 개 곱하면 1인 거는 1초면 된다는 얘기야. 왜 역수인 거다? 왜냐하면 두 개를 곱한 게 1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역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곱의 결과가 1인 거죠. 두 함수가 역함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하면 돼?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역함수면 둘을 합성해주면 x가 되죠. 합성했더니 x가 됐다? 둘은 역함수인 거야. 곱했더니 1이 됐다? 둘은 역수인 거라고. 역수니까 이제 뭐 하면 돼? 얘를 t라고 치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t라고. 그럼 이 식은 t 더하기, 그럼 얘는 역수니까 t분의 1은 4가 되는 거다. 요 식이죠. 양변 t 곱해서 이항시키면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1은 빵인 거고, 인수분해는 안 되지만 근해 공식에 의하여 t값 바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t는 짝수 근해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얘죠. t가 1일 때가,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일 때가 x가 1인 거고, 이게 마이너스가 될 땐 얘의 1제곱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인 거죠. 역수. 그래서 x는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요. 치환을 이용하는 문제였어요. 세 번째, 연립방정식입니다. 연립방정식. 3의 x제곱 더하기 3의 y제곱은 12가 되고요. 아래식을 보면 지수에서의 덧셈은 지수끼리의 곱셈으로 바꿀 수 있었으니까 주어진 아래식은 3의 x제곱 곱하기 3의 y제곱이 걔가 27이란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 마찬가지로 공통인 게 존재한다면 치환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치환할 거냐? 헷갈리지 않게끔 하려면 여기에 x, y가 있으니까 3의 x제곱을 그냥 같은 문자인 대문자 x, 3의 y제곱을 대문자 y라고 치환을 해봐라. 이렇게 치환하면 x랑 y랑 더했더니만 12가 되고 x랑 y를 곱했더니 27이란 얘기예요. 이 정도는 눈에 보이네요. 3과 9인 거죠. 아니면 9와 3인 거죠. 물론 주어진 값을 다시 소문자로 만들어야 돼. 3, 9가 된다는 얘기는 x가 1, y가 2.
또는 9, 3이면은 x가 2, y가 1인 거죠. 그렇게 해서 소문자 xy의 값을 구해주면 정답이다. 아하, 굉장히 쉽구나. 굉장히 쉽다. 자, 지수방정식에 대한 얘기는 일단 기본적인 상황은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지수방정식에 대한 활용에 대한 문제 하나만 더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로그방정식으로 넘어갈게요. 자, 지수방정식의 활용입니다. 활용. 지수방정식의 활용은 보통 2차 방정식이랑 관련된 또는 치환했을 때 2차 방정식이 되는 그러한 근들에 대한 관계성 문제로 보통 나오는데 문제를 통해서 얘기를 할게요. 5-3번입니다. 5-3번. 자, 3번 문제에서 다음 지수방정식 1번 a의 2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의 x 더하기 2제곱 플러스 1 이꼴 0 a는 1보다 큰 이 상황. 자, 이거에 두 근의 합을 구하래요. 자, 얘의 두 근의 합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수방정식의 활용을 풀 때는 이거 습관, 이 습관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수방정식의 활용은 처음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습관을 갖게 됐느냐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해주는 요거는 좀 색깔펜 같은 거 있죠. 여러분들 색깔펜 같은 거로 좀 예쁘게 쓰면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다음에 과제할 때 선생님이랑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봤으면 좋겠어. 이건 습관이 되게 중요한 거야. 습관이. 자, 우리가 말하는 그러한 방정식은 무엇에 대한 이라는 게 같이 있다고 했잖아요. 얘는 x에 대한 방정식이죠. x에 대한 방정식이죠.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가 두 근을 알파 베타다라고 일단 쓰는 거야. 문제에다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일단 쓰자 이거죠. 그건 습관인 거예요. 그냥 습관 알파 베타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검은색으로 쓰는 거야. 이제부터는 이걸 어떻게 풀 거다? 항이 하나, 둘, 세 개, 공통항이 두 개 이상 있는 그놈이잖아. 치환하지 않겠냐. 그래서 a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거고요. 그럼 치환된 식은 t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a제곱 곱하기 a의 x제곱이니까 2 곱하기 a의 제곱 t 플러스 1 이꼴 0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치환을 해버리면 얘는 뭐에 대한 방정식이다? t에 대한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근이라는 것은 x값이 아니야. 왜? t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그럼 이거의 근은 무슨 값인 거야? t값인 거야. 그럼 얘의 두 근은 뭐가 될까? 이거의 두 근은 x값에 알파를 대입했다는 것은 t에다가 뭘 대입한 거다? a의 알파 제곱을 대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두 근은 a의 알파 제곱과 a의 베타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인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습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지수방정식의 활용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쓰는 거 요거 있잖아. 요거 색깔펜으로 쓴 거 이거 이 정보를 항상 문제 풀 때마다 얘를 쓰면서 문제를 풀라 이거죠. 이거를 쓰면서. 이거 쓰지 않으면 나중에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나오면 자기가 무엇을 푸는지를 몰라요. 풀다가 내가 푸는 게 뭐지? 막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이걸 쓰면 이제 어떻게 풀지가 쉽게 보이는 거야. 두근을 더하란 얘기는요. 알파랑 베타를 더하란 얘기죠. 알파랑 베타를 더하려면 여기서 알파랑 베타를 더하려면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 곱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꼴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아하 이 두 개를 곱하면 그거가 얘를 말하는 건데 두근의 곱 얼만데요? 두근의 곱 1이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인 거다? 0인 거다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두근을 직접 구하진 않는다고. A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게 아니야. 그쵸? 그게 아니라 선생님 저는 A제곱이 뭔지 모르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이용한 거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한 건데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두근의 합을 구한 게 아니야. 여기서 두근의 치환 후의 두근의 곱을 구하면 원래 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구할 수 있었다 이거죠. 말로 얘기하면 헷갈려요. 말로 얘기한다면 지수방정식에서의 두근의 합은 치환 후에 두근의 곱을 이용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언어적 표현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문제에 쓰는 습관을 기르면 문제가 쉽게 풀린다는 거죠. 별거 아닌데 선생님 왜 강조합니까?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이 습관 때문에 나중에 이런 식의 문제를 한 번도 틀리지 않는 그런 학생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 헤매느냐가 결정되는 거야. 작은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습관 중요하니까 이 습관을 꼭 기르면서 우리 처음 공부한다. 그치? 처음 공부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기르면서 절대 틀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 문제 2번 4의 x 더하기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x 더하기 4제곱 플러스 2의 2a 더하기 2 이꼴 0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더라. a의 값을 구해보자.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이거였습니다. 치환하겠죠? 치환.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그쵸? 딱 보면 치환이잖아요. 각이 딱 치환이죠. 자, 치환해주면 얘는 4의 a제곱 곱하기 4의 x제곱이니까 4의 a제곱 곱하기 t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 16 t 플러스 얘는 그냥 그대로 써줄게요.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그는 뭐라고요? x값이라고요. x값이 오직 하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x값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얘가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x값이 하나인 거라고. x값이. 근데 이 x값이 하나가 되면 주어진 이 t값은 조건을 만족하는 게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조건이라는 게 뭐냐? 조건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t의 값을 구했더니만 여기서 그냥 예를 들어서 t의 값을 구했더니 t가 하나가 4가 됐고 하나가 8이 됐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x값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야. 2랑 3, 2개인 거라고. 그럼 이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t의 값을 구했더니 하나가 4가 나왔고 하나가 마이너스 1이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럼 조건을 만족하는 x는 2밖에 없는 거야. 왜? 2의 x제곱은 지수는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항상 지수는 0보다 큰 값을 갖잖아요. 그럼 얘는 실제 x가 하나인 거라고. 물론 t의 값을 구했더니 하나가 8이 됐고 또 다른 값도 8이 됐다면 그러니까
얘가 8을 중근으로 가지면 그때 x는 하나인 거죠. 그래서 주어진 지수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얘가 두 가지의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런 거 뭐죠? 판별식이 0인데 그 t값이 양수값을 갖거나, 그러니까 첫 번째 판별식이 0이면서 동시에 만족하는 근이 양의 근을 갖거나, t가 양수가 돼야 되니까, 아니면 두 번째 주어진 것에 양의 근이 그냥 한 개가 되면은 되는 거죠. 양의 근이 하나가 돼도 실제 x값은 하나의 근만 갖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의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의 문제였어요. 2차 방정식을 잘 생각해보자. 실제 이 문제를 보면 이 문제만 뜯어보면 이거 두 근의 합은요 양수죠. 두 근의 합 양수죠. 이거 두 근의 곱 뭐죠? 양수죠. 두 근의 곱 양수잖아요. 근계수에 의하면. 그러면 두 근의 합도 양수고 두 근의 곱도 양수면 두 근이 둘 다 양수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요 문제에서는 2번에 대한 경우가 존재하지 않네요. 이 문제에서는. 그쵸?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니까 양의 근이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야? 이 문제는 요 상황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이하게. 그래서 얘가 판별식이 0이 되면서 실제 그때 t값이 양수인가? 그냥 그 정도만 확인해보면 뭐 이제는 쉽게 a가 1인 거는 파악이 됩니다. 실제 판별식은 누구나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짝수 판별식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 되는 a값 구하면 1 나옵니다. 지수방정식에 대한 얘기가 일단 끝이 났는데, 자, 로그방정식은 뭐 지수방정식의 연장선이니까 역시 뭐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약간 더 이제 그 속도를 좀 높일게요. 이제 방법 똑같습니다. 방법 똑같아요. 그럼 로그방정식도 그런 지수방정식처럼 그런 이론적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냥 상황은 똑같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할게요. 5-4번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다음 로그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로그 2x 플러스 로그 x 마이너스 1은 로그 x제곱 더하기 3. 자, 이거 풀어볼게요. 일단은 그 선생님이 주의해야 될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고 그냥 한번 쳐다만 보세요. 그냥 한번. 자, 어떤 학생이 얘를 푼 거야. 어떤 학생이 이 문제를 푼 거야. 그래서 얘는요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이니까 진수끼리 곱하면 된다.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한 결과를 쓴 거죠. 2x제곱 마이너스 2x. 그럼 걔가 로그 x제곱 더하기 3이란 얘기다. 그러면 얘랑 같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놈과 이놈이 서로 같다는 거 아니냐. 그럼 둘이 서로 같다라고 놓자고. 그럼 서로 같다라고 놓고 이걸 이항시키면 얘 이꼴 얘라고 놓고 이항시키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 3은 0이 되겠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잖아요. 이거 x 마 3 곱하기 x 더하기 1은 빵이다. 그러니까 x는 3과 x는 마이너스 1이구나. 야, 나 문제 맞췄다 하면서 막 룰루랄라 룰루랄라 하면서 집에 갔어요.
맞췄다 생각하고 자 이거 맞췄을까? 정답일까? 아니에요. 왜 정답이 아닌 거죠? x가 3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x가 마이너스 1이면 진수가 음수가 돼버리잖아. 우리가 어떤 로그의 값이 로그 a의 x가 정의된다, 존재한다, 존재하려면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고 진수 x는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면 그 조건을 지금 위배하고 있다고 마이너스 1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 학생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학생이 지금 푼 학생이 이렇게 풀고 나서 틀렸잖아요. 그럼 이제 해설지를 보는 거야. 내가 왜 틀렸지? 해설지를 보는 거야. 아하, 진수 조건을 쓰지 않았구나 하면서 그냥 아하 하면서 바로 틀린 문제, 보통 틀리면 이렇게 하잖아. 아, 진수 조건 안 썼네? 오케이 하면서 문제 그냥 세모를 쳐버립니다. 그럼 이 학생은 다음에 실수 안 할까? 또 실수하죠. 또 실수 또 하겠죠. 그러면 이것도 습관의 영역인 거야. 실수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습관을 기르면 되죠? 처음부터 진수 조건을 쓰고 나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로그 방정식을 풀 때는 하나만 주의하세요. 로그 방정식은 뭐 다음에 배울 부등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그 부등식은 진수 조건을 먼저 쓴다예요. 역시 습관입니다. 진수 조건을 먼저 쓰고 푸는 거죠. 애초에 이 문제를 봤을 때 진수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x는 0보다 커야 돼. x는 1보다 커야 돼. 얘는 항상 양수고. 그러면 그러한 조건을 만족하려면 뭐라고 쓰는 거야? x가 1보다 커야 된다 라고 먼저 문제에 써놓고 나서 정답을 구하면 이 중에 얘를 만족하는 x값만 정답으로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문제 풀 때 이걸 먼저 쓰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를 풀라 이거지. 로그 방정식을 풀 때는 진수 조건에 주의해라. 주의하라는 얘기는 항상 문제 먼저 조건을 쓰고 나서 문제를 풀어주자라는 겁니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자, 두 번째 문제 갈게요. 두 번째 문제 2번. 로그 2의 x-5는 로그 4의 x-2 플러스 1이래요. 자, 밑이 다른데요. 밑이 다르지만 밑을 같은 수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밑을 2로 바꿀 거냐? 밑을 4로 바꿀 거냐? 로그 방정식에서는 밑은 큰 수로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큰 수로 통일하는 게 식이 더 깔끔해집니다. 작은 수로 밑을 2로 통일하는 순간 요게 근호가 나와서 식 안 예뻐져요. 큰 수로 고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밑을 4로 고치면 얘는 로그 4에 4로 고쳤다는 얘기는 이거 제곱한 거죠. 그러면 얘도 제곱해주면 되겠죠. 물론 그 전에 뭐부터 써야 돼? 진수 조건 먼저 써야 됩니다. 진수 조건에 의해서 이거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일단 x는 5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자, 진수 조건 쓰고 나서 이제 문제 푸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로그 4의 x-5의 제곱은 로그 4의 x-2 더하기 1 대신에 뭐라고 쓰겠다? 로그 4의 4다라고 쓰겠다. 그러면 밑이 다 4, 4, 4 같으니까
진수만 비교해주면 x-5의 제곱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25가 이꼴 우변의 진수는 뭐죠? 같은 밑에 덧셈이니까 두 개를 곱한 4x 막 8이겠죠? 아하! x제곱 마이너스 14x 더하기 33은 0이다.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1은 0인데 5보다 큰 만족하는 x는 11밖에 없다. 끝. 끝. 자,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3번. 3 곱하기 로그 x의 10 플러스 로그 10의 x 이꼴 4가 된대요. 얘랑 얘는 무슨 관계죠? 역수 관계였죠.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는 역수 관계였잖아요. 역수 관계니까 따라서 로그 10의 x를 t라고 치환하면 얘는 t분의 1인 거고 그냥 치환해서 t값 구하고 만족하는 x 구하면 이건 아무나 그냥 풉니다. 그쵸? 아무나 풀 수 있는 그냥 껌이에요. 그냥 구하면 그냥 x는 10과 1000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무나 다 풀 수 있으니까 얘는 그냥 뭐 생략해서 얘기하지 않을게요. 5-5번을 우리가 풀면서 그 첫 번째 상황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이렇게 주의를 하자라고 했던 그 부분인 거죠. 카메라 자꾸 꺼지시는 분들 다시 한번 켜주시고 네 카메라 끄지는 말아주세요. 지민 학생 들어와 주시고 자 5-5번 우리 5-5번을 풀면서 자 요거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다라고 우리가 지수 함수 파트에서 했던 그놈이에요. 그놈 x의 로그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0 곱하기 x제곱이 0이래요. 밑이 미지수고요. 지수도 미지수가 되는 꼴. 밑과 지수가 둘 다 미지수일 때는 양변의 로그를 씌운다 였죠. 자 그럼 이제 양변의 로그를 씌우는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가 어떤 식이 있는데 양변에 로그를 씌우겠다 라고 하는 문제는 형태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밑이 미지수고 지수도 미지수가 되는 이러한 꼴이 있으면 양변의 로그를 씌워서 문제를 풀어주겠다. 요거였고요. 두 번째는 a의 fx제곱이 b의 gx제곱의 꼴 밑도 다르고 지수도 다른 그러한 방정식은 양변의 로그를 씌우겠다. 야 요거였죠. 그래서 밑과 지수가 둘 다 미지수니까 양변의 로그를 씌우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0에다가 로그를 씌울 수는 없어. 로그 0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럼 여기서 양변의 로그를 씌우겠다는 얘기는요. 1000x제곱을 우변으로 이항시키고 나서 양변의 로그를 씌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씌워버리면 그럼 얘는 로그 x의 로그 x제곱이 이꼴 로그 1000 곱하기 이게 곱하기라고 했죠. 1000 곱하기 x제곱인 거죠. 전체 제곱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봤더니 얘는 앞으로 튀어나간다. 그러면 로그 x 곱하기 로그 x니까 로그 x의 제곱이 되고 이 식은 로그 1000 3 더하기 로그 x제곱 로그 x제곱은 2로그 x가 되잖아요. 이거보다 항이 하나, 둘, 세 개 항이 3개인 로그 방정식이야. 지수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항이 3개 또는 공통항이 2개 있는 로그 방정식은 치환이었죠. 아하, 끝났다. 그쵸? 로그 x를
t로 치환해버리면 주어진 식은 t제곱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t 마 3은 0이다. t 마 3, t 더하기 1은 0이다. 그러니까 t는 3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인데 x를 구하는 거니까 t가 3이면 x는 1000이겠죠. 10의 세제곱이. t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10분의 1인 거죠. 그래서 두 개의 x값 구할 수 있었어요. 이런 문제 없고요. 두 번째 5의 로그 x제곱 곱하기 x의 로그 5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5의 로그 x 플러스 x의 로그 5 더하기 5는 빵이다. 지수 법칙에서 이런 거 했거든요. 로그에 대한 법칙이죠. A의 B는 B와 같다 라는 거랑 A의 로그 B의 C제곱은 A랑 C의 순서를 바꿔서 C의 로그 B의 A제곱이랑 같다. 지수의 로그가 있을 때의 그러한 공식이었는데 그러면 그 공식을 적용해버리면 이 값과 이 값은 서로 같은 값이에요. 왜요? 얘는 밑이 10이 생략된 거니까 요 형태에 의해서 요거 두 개를 순서를 바꿀 수 있고 순서를 바꾸면 둘은 서로 같은 값이죠. 같은 값이니까 얘를 역시 t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이놈도 t인 거다. 그럼 주어진 식은 t제곱 마이너스 t에 마삼 곱했으니까 6t 더하기 5는 빵인 거네요. 인수분해 t마 5, t마 1은 0인 거다. 그러니까 t는 1과 5가 나오는데 얘가 1이 되려면 지수가 0이 되면 되고요. 지수가 0이 되려면 x는 1인 거죠. 이 값이 5가 되려면 지수가 1이 돼야 되고 그때 x는 10인 거죠. 그래서 1과 10 이렇게 나오네요. 네, 자 치환해서 푸는 로그 방정식이었습니다. 5-6번 연립방정식. 지수로그에 대한 연립방정식도 대부분은 복잡하면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그러한 식인 거고 굉장히 쉬워요. 5-6번 굳이 이런 얘기하지 않아도 이론적인 상황을 몰라도 그냥 본능대로 풀면은 다 풀립니다. 5-6번 첫 번째 자 최소한 그 카메라에 본인이 공부하는 모습은 보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공부하는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네. 자, 5-6번에 1번 3의 x제곱과 2의 y제곱을 곱하면 576이다. 로그 루트 2의 y-x가 걔가 4가 되더라. 자, 이건데요. 얘를 풀래요. 하나는 지수고요. 하나는 로그죠. 그러면 우리 느낌대로 둘은 하나는 지수고 로그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걔를 하나의 공통된, 그쵸? 하나의 통일된 규격으로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얘를 지수로 그냥 바꿔볼게요. 지수로. 한 번 밑은 0 하나 밑이라고 했으니까 지수로 바꾸면 루트 2의 4제곱. 루트 2의 4제곱은 4죠. 얘를 변형해주면 4는 y-x 이렇게 되네요. 어떤 식을 연립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미지수를 줄일 수 있을까?
이게 연립의 핵심이거든요. 연립방정식의 핵심은 미지수를 점점 소거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풀었다는 얘기는 이미 다 푼 거죠.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얘기야? y 대신에 x 더하기 4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 y는 x 더하기 4를 집어넣어주면 얘는 x만 있는 미지수에 대한 식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주어진 식은 3의 x제곱 곱하기 2의 y 대신에 x 더하기 4를 넣어주면 주어진 식이 576이 되는 거죠. 그래서 576을 소수들의 곱으로 고쳐서 둘이 같다라고 놓고 풀면 그냥 x가 2가 되는 거 그냥 자명하게 나와요. 이거 소인수분해 주면 됩니다. x가 2가 되면 y는 6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2번. 로그 x의 4 빼기 로그 y의 3은 5가 되고요. 로그 x의 2 마이너스 로그 y의 27이 걔가 5가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똑같이 다 로그니까 얘는 치환해서 생각하면 편할 거다. 그럼 누구를 치환할 거냐? 봤더니 로그 x의 2를 로그 x의 2를 대문자 x라고 놓으면 편하겠네요. 둘 중에 로그 y의 3을 대문자 y다라고 놓고 풀면 편하겠네요. 이렇게 치환했더니 이 식이 다음과 같이 바뀌지 않느냐. 얘가 대문자 x면 이 식은 2x죠. 4는 2의 제곱이니까 2x 마이너스 y는 5다. 아래 식은 x 빼기 이놈이 y면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3y가 되더라. 그 값이 5다. 연립해주면 대문자 xy 구할 수 있고 그럼 만족하는 소문자 xy 값 바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도 끝났다. 그렇죠? 세 번째 문제. x 곱하기 y는 8이고 그 다음에 x의 로그 2의 y가 4가 됩니다. 단 x가 y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놈을 봤더니 뭐죠? 밑이 미지수고 지수도 미지수니까 밑과 지수가 둘 다 미지수면 양변에 로그를 씌우겠다. 주어진 상황에 밑이 2인 로그가 있으니까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일단 씌워야겠네요. 밑이 2인 로그를 씌우면 좌변은요. 그냥 한번 쓸까요? 로그 2의 x의 로그 2의 y제곱 이꼴 로그 2의 4 양변에 로그를 씌운 거죠. 그러면 요거 진수에 있는 지수니까 앞으로 보낼 수 있어. 그러면 결국엔 주어진 이 식은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y는 2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얘랑 맞춰주기 위해서 얘도 양변에 밑이 2인 로그를 씌우면 로그 2의 xy니까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y는 로그 2의 8, 3인 거네. 끝났죠? 대문자 x 더하기 y는 3, x 곱하기 y는 2가 되는 xy 찾아서 만족하는 소문자 값 구하면 끝이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은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뭔가 둘이 통일된 하나의 규격으로 만들어서 미지수를 줄여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어렵지 않게 그냥 접근하시면 됩니다. 5-7번 지수방정식의 활용과 마찬가지로
로그 방정식의 활용도 습관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습관을 길러야 되느냐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그거는 똑같습니다. 지수 방정식과 똑같이 생각해서 푸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까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을 해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a의 로그 2의 b제곱 더하기 16 이꼴 빵이다. 자, 이거에 두근이 살아보래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자고요? 이거에 두근이 살아본데 얘는 그냥 그 문제가 아니네. 이거는 그냥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 거죠. 이미 그냥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미지수가 x고 2차 방정식이잖아. 그냥 개수에 로그가 끼어 있는 것 뿐이죠. 그러면 두근이 살아오니까 근계수에 의해서 이 두근을 더하면 AB 더하기 1이다. 두근의 합 9. 이거 두 개를 곱하면 이 식이죠. A의 로그 2의 B제곱 로그 2의 B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16이 두근의 곱 22다. 이렇게 해버리면 AB가 8이고요. 얘는 A의 로그 2의 B제곱이 4가 되는 방금 풀었던 연립방정식의 세 번째 문제랑 완전 같은 문제. 그쵸? 양변의 로그 씌우고 역시 밑이 2인 로그 씌워서 치원에서 풀었던 그놈이네. 얘는 그놈이었네. 그쵸? 방금 전에 풀었던 그놈이구나. 두 번째 로그 5x 곱하기 로그 x 플러스 로그 2 곱하기 로그 x 마3 이꼴 0. 자, 이거의 두근의 곱을 구하래요. 얘의 두근의 곱을 구하래요. 일단 식을 조금 더 예쁘게 한번 바꿔볼게요. 로그 5x는 로그 5 더하기 로그 x인 거고요. 곱하기 로그 x 플러스 로그 2 곱하기 로그 x 마3 이꼴 0이다. 이거였고 전개해주면 곱하면 로그 x의 제곱 플러스 얘는 로그 5 곱하기 로그 x 이거는 로그 2 곱하기 로그 x 그러니까 로그 5 플러스 로그 2 곱하기 로그 x 마3은 0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로그 x의 제곱 로그 2와 로그 5를 더하면 1이라고 했죠? 1. 그러니까 더하기 로그 x 마이너스 3은 0. 여기까지가 일단 정리가 된 식인데 이거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우리는 로그 x를 t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얘를 t라고 치환해주면 t제곱 플러스 t마3은 0이 되고요. 그러면 치환된 식의 두 근은 뭐가 된다? 로그 x를 t로 치환했으니까 x가 알파면 얘는 두 근은 t의 값이고 그럼 t의 값은 뭐가 되는 거죠? 알파를 집어넣은 로그 알파와 로그 베타가 되는 거였죠. 자, 우리 이거가 습관이라고 했잖아. 그쵸? 색칠된 요걸 반드시 표현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문제가 뭐죠? 두 근의 곱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알파랑 베타를 곱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알파랑 베타를 곱하려면 치환된 식에서는 이 두 값을 어찌해야지만 알파 곱하기 베타가 나오는 거죠? 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두 근의 합, 로그 알파와 로그 베타를 더하면 걔가 로그 알파 베타가 되는 거고 그 값은 이거의 두 근의 합인 거니까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알파 베타는 10분의 1이 나오는 거야. 로그 방정식에서의 두 근의 곱은 치환 후에 두 근의 합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해 주고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